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선거 전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뉴스킹에서는 이번 22대 총선 격전지를 찾아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수원정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후보 순서대로 연결해서 지역구 소식부터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돼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수원정에 공천된 지 3주가 됐습니다. 3주 동안 지역구 돌아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였던 게 현실이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인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그 준비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러는 와중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대가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요. 네. 시민들께서 저를 대하는 그 어떤 태도가 많이 달라지신 것을 체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네. 저희의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놔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이제 3호선인데요. 서울 강남권과 연결이 되는 지하철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치될 수 있는 어떤 해안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좀 더 이제 제가 선거운동 하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 발전 위한 카드라고 봐야 되는데 3호선 영통 연장 그 공약이죠? 그렇습니다. 네. 요거 예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꽤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5조에서 6조 정도 드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지하철을 만일 놓게 되면 수원시는 현재 2008년도에 거의 재정 자립도가 99%에서 지금 거의 45%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랜 동안 반기업 반시장 이제 정책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철 설치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비를 끌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그 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하철 3호선을 끌고 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사용자들이 네. 어느 지역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성남, 용인, 수원 그리고는 화성도 원하고 있거든요. 화성까지. 예. 네, 그게 다 반도체 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장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잘 흘러다녀야지 이게 사업장에 인력 조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인구가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느냐? 네. 인구가 자그마치 400만이 넘습니다. 아, 합치면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거의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지금 이 지역에서 산업 여군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안 해도 되느냐?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은 국비라도 끌고 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당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이거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방자치 분권과 연관된 예산 배정으로는 불가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입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전례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방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비로. 국비로. 예. 네, 신공항 공단에다가 국비를 지원해서 그 예산으로 공항을 짓도록 이렇게 특별법을 입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반도체 특별법이나 이런 곳에다가 국비로다가 반도체 사업장의 운영과 연관된 인력 조달을 위한 조항을 넣을 경우에 네. 이게 사실은 완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한동훈 위원장도 뭐 이런 영통 3호선 연장 공약도 하면서 7일에 수원장에 찾았던 것 같은데 열기가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진 보니까.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분의 인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네. 하게 돼서 좀 어떤 분은 과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제가 그날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시작해서 8달에 지동시장이라는 곳까지 따라갔었거든요. 네. 너무 사실 그 걱정이 될 정도로 인파가 많아가지고, 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밀고 땡기고 막 이런 정도까지 인파가 몰렸고, 그러다 보니 제가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발이 뜨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비슷한 뭐 인구 밀집으로 인한 이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그 현명해지신 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니까 모든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뒤에서 미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지동시장을 굉장히 깁니다. 지동시장이. 네. 그래서 거기를 막 이제 유세를 하시고 다니시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을 많이 봤어요. 뭐 어린아이들도 와서 사인을 받고 사진도 찍고 네. 또 노인분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호감도를 표시하는데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진을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으로 좀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후보님? 제가 어저께 저희 캠프에서 바꿔라 벌써 해가지고 바꿨습니까? 바꿨습니다. 네. 그 지금 총선에서 가불병정 묵니다. 수원 5개 지역구인데 사실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이번에 수원의 지역구 몇 석 정도 국민의힘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일단 저는 제 앞가림이나 잘 하는 게 저의 뭐 현실적인 목표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입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지금 또 지난 2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70개가 넘는 입법 사항을 이제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통과된 게 없어요. 전부 민생 관련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되는 것 밖에는 현재로선 해결안이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원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현안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직 발언을 이제 두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인종차별에 준하는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뭐 헌법에 나와 있죠. 네. 저는 그걸 아주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fem이든 반fem이든 일찍이든 이찍이든 모두 국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격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뭐 예전부터 하고 말해 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혐오 발언이 틀림이 없고요. 그런 발언은 정치인들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총선이 이제 29일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포부도 좀 궁금하고요. 또 국민의힘 수도권 성적표도 예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결과를 예상할 그 전문성이 아직 없습니다. 초짜라 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너무나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든 커리어를 다 걸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서든 지역 주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선택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 이번 수도권 성적표는 지난 21대보다는 좀 국민의힘 괜찮을까요,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까? 네. 예, 그 뭐 수원정 또 위한 얘기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그 사이에 거의 20년 동안 이제 한 정당이 지배를 해온, 통치를 해온 그런 지역인데요. 네. 시민들의 수건이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언제나 선거 전에는 소각장 이전을 해주겠다, 3호선을 놓겠다. 현재 수원시장도 공약 중에 3호선 설치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어저께 못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또 어디선가 했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선출되기 전에 했던 얘기 선출되고 난 다음에 번복하는 거 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소각장 이전 꼭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3호선 설치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준혁입니다. 아,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의외의 경선 결과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박강원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인데 상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처음에 결과 듣고 어땠습니까? 사실 뭐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정말 한 1초 정도는 좀 기뻤는데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일단 박강원 의원님과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패배하신 것에 대한 아픔 같은 게 좀 느껴졌고요. 네. 또 저를 이제 지지하고 또 성원하신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도 해야 하고 또 그 많은 공약들을 또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무 같은 것들이 좀 느껴져서 네. 또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예. 어제 박강원 의원이 이제 김준혁 후보 선거 사무실 방문해서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던데 혹시 먼저 연락을 하신 겁니까? 어제가 아니고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와주셔가지고 저희 당직자분들 저희 이제 관계자 후배들한테 네. 일일이 다 격려해 주시고 또 저한테 원팀이 돼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를 먼저 좀 드립니다. 저희가 선거 이제 이기고 수요일 날 이제 밤에 결과 나고 금요일 날쯤에 이제 연락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연락을 드렸다기보다 먼저 박강원 의원님, 관계자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격려를 해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좀 감사드렸고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하. 어제도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박강원 의원님에 대한 칭찬 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빌어서도 박강원 의원님과 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나저나 수원정하고 우리 후보님, 교수님하고는 어떤 연이 있는 겁니까? 관련성? 저는 평생 수원에 살았습니다. 여기 살았었군요. 예, 평생을 지금 수원에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광교 신도시 네. 처음 기획할 때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의 처음 기획이 전원 녹지도시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네. 여기에 정조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군주의 화성건설, 신도시 화성건설의 어떤 정책들을 네.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역할을 했었고요. 또 영통 지역의 이제 전통 마을에서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이후에 마을 공동체 문화, 영통 청명 단오제 이것도 이제 제가 기획하면서 함께 주민들하고 계속 이 단오제를 지금 진행을 해왔고 메탄 권선역 영명도 제가 짓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예. 네, 영명위원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역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수정 후보님은 이제 이 지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평생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토박이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후 지난주부터 지역구 유세를 하던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심? 민심은 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무능 또 무책임 그리고 이 경제 침체, 민생 악화 이 부분을 이제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네. 남은 3년을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다닐 때마다 시민들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의회 권력으로 견제해서 네. 더 이상 폭정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런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이제 3호선 수원 연장, 영통 연장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던데, 네네. 민주당도 이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재정 자립도가 적어서 국비 써야 된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사실은 이제 국비가 가장 중요하죠. 네. 예, 국비 지원 없이 민간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제 하나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더 쉽게 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량 기지가 건설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원래 민주당 아니었었습니다. 네. 혹시 뭐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6월 달에 강남을에 지역구를 뒀던 전현희 의원 발의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민주당 그 사업 안으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지금 저희들 민주당 안에서는 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교 중앙역으로 오고 광교 중앙역에서 이제 그 아주대 입구로 가서 수원역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망포로에서 화성 진안으로 봉담으로 연결되는 이 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3호선의 그 연장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그 성남공항과 관련된 부분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광교 지역 또 원천 지역 또 영통 지역, 메탄 지역 이 일대가 어떤 교통적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3호선 연장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 성남 또 용인, 화성 4개의 어떤 그 100만 도시 그 시장님과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작년 5월 달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게 논의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찾는 것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게 자 진행하자 뭐 돈 얼마 줄게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차량 기지를 갖다가 어디에 건설하느냐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합의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갖다가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야당이라 하더라도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여당이 뭘 한다 이런 것보다 저희들이 아주 깊고 세밀하게 네. 이걸 추진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180석 이상의 그런 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강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3호선 연장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에 벌써 2번 방문했던데 이재명 대표 방문 일정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그 서울 종로 갔다가 영등포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수원으로 오실 것은 너무 뭐 명확한 일이고요. 네. 제가 이제 수원에 이재명 대표님 오시면은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이 3호선 연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광교 지역, 영통 지역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이 네.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인데 약간 부족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